그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등락 자체가 일어날 수는 있는 거긴 한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적정 가격이 1,00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0원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고평가예요. 이거는 고평가인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정보를 듣고 사신 거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게 다시금 이렇게 떨어진다. 회사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거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부분부터 제가 상승할 때마다 비중 축소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했으면은 그냥 평균 단가 한 3,500원 정도에서 물린 사람들도 대부분 정리를 했겠죠. 물론 뭐 여기서 물렸다고 하면은 거의 한 마이너스 50%, 40%의 손실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까지 내려왔다고 하면 마이너스 60%니까 그거 차이는 상당히 큰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자꾸 이런 데서 세력을 찾지 마세요. 이거 뭐 세력이 있다, 뭐 유튜브 그냥 무료 유튜버 애들 중에 뭐 세력 있다, 뭐 세력 버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세력 지옥을 찾아 뭐 열차를 찾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다 무시하세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거는 투자로 이끄는 게 아니라 인생 종점으로 보내는 것들입니다. 인생 종점으로. 그냥 원래 가치가 1,000원이에요.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씩 떠서 그런 거지. 이 밑에 아래에 주가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에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금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올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뭐 여기에 있는 이렇게 눌려 있는 이평선 보고 뭐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 뽑기일 뿐인 거고. 사실상 이런 거는 프로그램 매매도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도 안 들어와요, 이거는. 그냥 알고리즘이나 자기들끼리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많은 이제 모든 희생양들이 있었던 종목인데 이게 다시 올라가겠어요, 이게. 안 올라가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 웰바이오텍 게시판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증명되는 게 거의 없죠. 거의 없는 상황이고. 라이트론. 라이트론 오늘 올랐나요? 라이트론 똑같죠? 해닭살 났죠, 이것도. 여기서 진짜 악플 진짜 많이 달렸었는데 이 구간에서 저한테 야, 네가 뭐 탄광에서 뭘 하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러더니 아, 이게 도대체 몇 프로 빠진 거야? 마이너스 한 40%가 그냥 순식간에 빠져버리고. 가온칩스 어느 분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거 좀 제가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가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어느 정도의 좀 고평가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회사가 나쁜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적정 주가가 만약에 가온칩스가 여기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쯤에 샀어. 이쯤에 샀으면은 여기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해서 등락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런데 주가를 갖다가 여기에 사버린 거야.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쯤인데 이 위에서 놀고 있는 거는 변동성 커지면은 계속 빠질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유신은 좋은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신을 갖다가 계속 그 뭐냐 안 그래도 저그 김작가님 TV 봤는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 웰바이오텍이나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조에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사실. 유신은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신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유신이 제가 강남에 거기 사무실 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을 통째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건물이 강남에서 두 동을 써요, 유신이. 돈이 없는 회사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유신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똥바이오텍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웰바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근거는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테마의 가치에 집중을 하는 거죠. 테마의 가치에. 그러니까 웰바 리튬 나왔다. 30만 원 가. 이거지 이거요. 이러고 있는 거고 유신도 가는데 웰바가 왜 못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은 여기가 웰바이오텍 엄청 높이 위에 있어요. 실제로 회사의 가치로 보면은 여기가 유신이라고 치면은 웰바이오텍은 여기 모니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유신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죠. 유신은 사실 이거 공부 조금만 하면은 진짜 한 웬만한 4년제 애들 한 6개월만 공부해도 좋은 회사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자산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매출액의 가치,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라가고 있고, 동일 업종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식당을 가잖아요. 웰바이오텍이라는 A 식당이 있고 유신이라는 B 식당이 있는데 웰바이오텍은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 1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만 원. 100만 원도 너무 많이 쳐졌죠. 한 50만 원 팔 때마다 마이너스 1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고 유신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비유예요, 비유.
100만 원 팔 때마다 50만 원씩 이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랑 비교할 깜냥 자체가 안 되는 건데 비교를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라이브 방에 들어가서 좀 보고 있으면 아는데 거기에 있는 바람잡이들이 상당히 있어요. 거기 안에서. 그 바람잡이라는 게 본인도 알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것일 수 있는데 만약에 제 방 같은 경우에 제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어떤 종목이 좋다, 뭐 어떤 게 뭐 괜찮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전 이런 분들에게 경고를 주고 뭐 벙어리를 주든지 아니면 강퇴를 시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불분명한 지식으로 얘기했던 그 종목으로 인해서 여기에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이 종목을 샀는데 손실을 본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방 분위기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얘기를 하죠. 우리 방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 하나 찬물 끼얹는 얘기는 한국인 특성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가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가리 계속 하다가 떠나야 될 게 마이너스 20%인데 여기 남아있는 애들이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 갈 거요 갈 거요 뭐 30만 원 간답니다 100배 하고 뭐 저는 차 바꿔요 집 바꿔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게 아닌 건지 알고 있어도 여기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거의 손꼽을 거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목 해시태그에 루닛은 왜 있는 건가요? 루닛은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도박판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루닛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는 유사 투자 자문에서 집중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거 분석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회사이면 분명합니다. 의료 AI 부분에 대해서 선두주자가 될 수가 있고 딥러닝 부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루닛이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의 단가가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 회사가 지금 2조 시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전 세계에 진출을 한다, 전 세계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얘들이 생각하는 포부일 뿐인 거고 주주들이 포부일 뿐인 거고 실제로 루닛 이외에 다른 회사들이 이걸 진행을 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적정 가격에서 고평가가 된 종목은 고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평가인 거는 제가 비용을 받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거를 가져가는 거지 좋은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삼성전자 뭐 애널들이 좋고 뭐 해가지고 10만 원에서 11만 원 전자, 20만 전자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못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간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전문가라고 불리는 펀드 매니저나 뭐 유튜버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매크로 시장을 보는데 자신들의 지식을 크게 쓰질 않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구조 자체가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회사의 입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회사에 종속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 종속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방송을 했을 때의 가이드라인 자체도 회사가 원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회사가 증권회사가 원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그죠? 거래를 돌려서 발생하는 수수료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어떤 애널들이든 삼성이 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식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해야지 주식이 계속 거래가 될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신고가 깨면서 거래량 터지고 다음날도 거래량이 더 터졌는데 올랐다 종가 조합으로 올랐다. 이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요. 차트를 가지고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단타를 하거나 본인 혼자 뭔가 수익을 내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본인인 책임이 본인에게 귀결되는 거니까. 그런데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이 차트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준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보세요. 어저께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번에 잼버리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잼버리 축제를.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40만 명 정도가 들어왔죠. 그죠? 40만 명. 이 40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죠? 40만 명 이거를 갖다가 잼버리라는 주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잼버리라는 주식.
잼버리는 주식인데 이게 거래량이 40만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막 차트 보고 분석하는 애들 있죠. 뭐 기관이 얼마 들어왔다, 뭐 외인이 얼마 들어왔다, 개인이 얼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40만 명 중에 흑인이 몇 명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 수가 있나요? 나라는 알 수 있겠지. 근데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 인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차트 매매를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당연히 이 거래량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잼버리가 40만 명이 왔다는 건 세계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4천 명이 모였다면 잼버리가 아니라 동네 스카우트 모임인 거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이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참 한심합니다. 사실 어떻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어떤 방송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사실. 부끄럽다니까요. 이거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급 보지 마라. 수급은 의미 없다니까요. 수급은 의미 없고 세력 작전주 이런 거 제가 영상으로 지금 자료 보고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마라. 진정한 세력은 외인이랑 기관이다. 외인 기관. 외인 기관이다. 근데 이 외인 기관은 여러분들처럼 차트 매매 절대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를 갖다가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뭐죠? 우리에게 이익이죠, 이익. 이 이익이란 거는 주가 차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배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유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절대 이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구독자 수와 그다음에 조회수와 영상의 퀄리티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즐겨보는 저도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들은 만 단위가 아니라 천 단위도 없어요. 천 단위도 없고 조회수 자체가 저보다 더 적게 나와요. 그런데 보시면 방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얘기하죠. 야 나는 뭐 영상 올리기만 하면 천 단위 나오고 너보다 구독자도 적은데 뭐 이렇게 나온다. 퀄리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조폭 때려잡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채널들 조회수 엄청 나오는데 그 사람들 영상 퀄리티가 진짜 어마어마한가요? 아니겠죠. 매수하고 얼마 안 지나간 거면 그냥저냥 보겠는데 거의 반년 만에 탈출이 가능해지니까 반년 만에 이제 탈출이 가능해졌다고 얘기하면은 솔리드에서 조금 보면 되겠죠. 솔리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흐름으로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봐도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은 근데 얼마에 사셨어요? 얼마에 사셨어요?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긴 한데 지금이 적정 주가예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수익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라면 그냥 털고 여기 아래에 있는 저평가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지금 팔아요, 그냥. 하는 게 나아요.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이 6,500원이면 적절한 가격에 샀어요. 지금 수익 보고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최기환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 양복이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나요? 그 부분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시그널일 뿐인 거예요. 후행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후행성. 후행성. 이 후행성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어릴 때 중학교에서부터 이제 뭐 초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다 학창 시절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방학 때 나보다 작았어.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만나보니까 얘가 나보다 키가 더 큰 거야. 초등학교 때 나보다 키가 작아가지고 내가 이 친구한테 심부름도 부탁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얘가 나를 때리려고 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트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보는 거는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걸 갖다가 그냥 지금 내가 얘보다 크니까 얘를 좀 때려가지고 학폭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후에 고등학교 때도 나이 아래로 둬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중학교 가니까 얘가 훨씬 더 커가지고 얘가 이제 나를 패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판단을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다르게 보냐면요, 내가 초등학교인데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나는 키는 작은데
옛날부터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 격투기 벌써 5년 차야. 5년 차인데 나보다 키 큰 애가 와가지고 싸움을 건다고 하더라도 난 나중에 너를 이기기 위해서 계속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얘는 무조건 이기게는 결과로 나오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지 말고 이렇게 결과값을 나오는 지금 회사가 어떤 과정에서 결과를 계속 내고 있느냐. 그 결과값이 매출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이 매출을 갖다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을 보고 이 매출에서 이 매출을 내고 있는 산업 구조에서 어떤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느냐. 매크로적인 부분이나 그다음 내부적인 부분, 특히나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 하나하나를 제거한 다음에 멤버십으로 제가 포트폴리오 짜고 매수를 해도 주가의 등락이 어떤 건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고 어떤 거는 오랜 기간 있다가 뭐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슈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망하는 게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키가 작은데 격투기 싸움을 갖다가 그러니까 운동을 10년 이상 했어. 이런 친구는 분명히 UFC 라이트급이나 플라이급이라도 나가겠죠. 그죠? 그런데 허우대만 멀쩡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키만 컸어. 그럼 얘는 나중에 뭐 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쓰겠죠. 양봉이란 거는 그런 식으로 관점을 갖다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얘가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재무적인 부분을 갖다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럼 기관은 어떤 관점으로 단타를 치나요? 기관은 단타를 전혀 안 칩니다. 기관이 단타를 누가 치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자문사 있으면서 움직이는 금액이 200억 정도였다니까요. 200억으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20개씩 짜요. 근데도 기관이 하는 것보다 빠른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지금처럼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하는데 웰바이오텍? 못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못한다니까요. 기관이 200억인데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30개, 40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적어도 10억이에요. 10억인데 하루 등락이 10%, 20%면 1억, 2억이면은 펀드 매니저가 뭐고 이거 못 견딥니다. 이런 것들. 기관은 단타 치지 않아요. 기관 단타 친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입니다. 현님 아셨죠? 현님 오늘 수익 나셨잖아요. 그죠? 오늘 매수 매도 수익방 중에 그 매수 스윙방이랑 매수 매도 스윙방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개설일자가 약간 틀어져 가지고 매수 매도 스윙방에 있는 종목만 수익이 났어요. 현님이 거의 한 10% 되지 않으셨나요, 그거? 그죠? 거의 10% 되셨을 것 같은데. 현님 들어오시고 나서 수익이 계속 나서 이거는 진짜 현님은 아실 겁니다.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란 거, 그죠? 현님 솔직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박세훈님은 당연히 그거 알고 계시는 거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웰바이오텍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 너는 뭐 돈 받고 파는 뭐 유료 유튜버 뭐 앵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료로 안 하는 것 자체가 무료 종목 자체가 쓸모없는 쓰레기 종목들밖에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예능은 예능도 우리가 무료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능은 광고가 다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PPL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무료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그걸 갖다가 그 무료 종목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도 시험을 치거나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 등록을 하려면은 최소가 돈 빼기예요, 최소가 돈 빼. 최소가 돈 빼기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 방 맞을 돈이면 저랑 한 2, 3년 같이 하면서 원금 회복돼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제가 좀 다른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좀 틀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와리가리가 있어서 그런 거지. 상승장 가면은 여러분들 진짜 장난 없습니다, 진짜.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유통 물량을 2배 이상 거래량 돌려놓고 낙폭과대를 해서 불안하네요. 그 종목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교환님. 라이브 방송 중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 우듬지팜? 우듬지팜은 안 그래도 제가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아직 그걸 보질 못했어요. 어저께 신규 상장한 거 봤는데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 물량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유사 투자 자문이나 뭐 실력 없는 단타 애들이나 너도 나도 그냥 추천해가지고 그런 등락만 보이는 거고 거래량도 터지는 거지. 사실상 제가 분석을 지금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적정 주가 아래일 수도 있고 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거 했던 것 중에 무조건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게 있었죠. 알맥에 대해서, 그다음 필에너지에 대해서 고평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영상들 보시면은 다 작살나고 제가 말했던 그 가격대로 다 왔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우듬지팜은 제가 영상으로 조만간 한번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잠깐만 한번 볼까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거 고평가예요. 지금 고평가라서 안 사시는 게 낫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고평가예요. 근데 원래 신규 상장주 자체가 옛날에 연따하고 연상하고 뭐 이런 그게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밀어넣고 보자로 가는 거라서 도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줄 때 먹고 빨리 나와야 되고 뭐 버티면 안 된다. 첨보도 샀네. 이거 뭐 그 음식회사 이런 거 아닌가요? 스마트팜. 음, 스마트팜.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섹터 자체를 갖다 다르게 보긴 해야 돼요. 다르게 보긴 해야 돼서 지금 제가 고평가라고 감히 또 말씀드리기 또 애매하긴 하네요. 왜냐면 오늘 제가 추천해서 정리했던 게 그린 플러스 이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스마트팜이에요, 이게. 이게 스마트팜인데 이게 지금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을 했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등락 자체가 복잡하긴 복잡할 건데 좀 이제 대응 잘 하셔서 탈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환님. 퇴직연금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1년 정도 더 묵혀둘 수 있는데 맨입으로 여쭤보면 안 돼요? 뭐 여쭤보셔도 되죠. 이게 현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제가 연세를 감히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연금이 이렇게 다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DC, DB에 이렇게 해가지고 DB는 회사 가는 거니까 DC겠죠. DC에 이렇게 돼가지고 일정 금액만큼 이렇게 뭐 퇴직연금이 쌓이고 있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A예요, B예요? 퇴직을 하고 일시금을 받아서 이걸 굴리려고 한다. 아니면은 지금 아직 퇴직금 받기 전에 요 쌓여 있는 거에 일정 금액이 납입이 되는 걸 갖다 진행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연세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되셔서 은퇴 직전이다. 뭐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이신지 제가 몰라가지고 DC형인 건 맞죠. 그래 DB형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업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 제가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 통화를 절대 안 하거든요. 전화 통화하지 않고 강의 오신 분들이랑은 뭐 실제로 대면해서 뵙고 뭐 술도 한잔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만 전화 영업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연세가 되시고 뭐 이런 것들 잘 몰라요. 주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28. 28이시면은 그냥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는 채권형이 제일 좋죠. 채권형 하세요, 채권형. 그리고 이제 뭐 퇴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채권형으로 계속 하시고 채권형으로 하시다가 코로나처럼 뭔가 하나 터질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서브프라임이나 이런 때. 그때 채권형을 전부 다 주식형으로 바꾼 다음에 계시고 이제 주식형 있다 보면 또 주변에서 주식 엄청 산다고 사람들 얘기 나오다가 물려서 죽겠니 말겠니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다시 채권형으로 바꾸시고 뭐 거의 한 3, 4년, 5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바꾸시기만 해도 퇴직금이 한 남들보다 1.5배 이상은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차트 보는 거 되게 쉽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차트 분석을 너무 어렵게 봐요. 근데 여기 뭐 지금 해병 선배님 안 계신데 해병 선배님 차트를 엄청나게 공부를 하신 분인데 나중에 가니까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똑같아요. 차트 엄청나게 보고 차트 엄청나게 공부를 했지만 차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접근하면 돼. 뭐 보조 지표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냥 보조 지표가 어떤 통계율을 가지고 있나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다. 볼린저 이게 표준 편차 95%에서 벗어난 거 나머지 5% 위로든 아래든 벗어났을 때 요게 닿이는 부분이 뭐 그려지는 선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숫자를 갖다가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낸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썼을 때도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형성하느냐 그 이해만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정보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뭐 눌렸니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죠. 썰입니다 그냥. 그냥 내가 눌렀어. 내가 봤을 때 눌렸어. 눌리면 눌린 거고 아니면 그냥 많은 거예요 그냥. 그게 왜 눌렸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어떤 애가 와가지고 뭐 이거 누가 눌렀는데 얘기 못 합니다. 그거. 차트 하는 애들이 전부 다 99%가 그래요. 1%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도망가고. 차트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볼 내용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뭐 어쨌든 장 초반에 비해서 후반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얘기 많이 하고 했네요. 시간이 좀 이제 1시간 14분 좀 지났기 때문에 강아지 밥도 달라고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